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예고,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야당의 탄핵 예고에 정치 소용돌이로 휘말리는 상황.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 원장, 정치 탄핵이라며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직무 정지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꼽는 대통령실 관사 이전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위증도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아마 국민들도 TV를 통해서 국감 현장을 다 보셨을 테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으실까. 저는 사실 위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쪽지 예산 관행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라는 공세를 펼쳤지만 최 원장은 반박했습니다. 국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기나 내용을 이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정치적 색채를 좀 더 씌우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치켜 세워놓고 이제 와서 탄핵한다고 하니 정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움직임에 감사원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과장 100명이 넘게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원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도 정치적 이슈로는 사상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낮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모두 긴급 소집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응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체 국과장 160여 명 중 100여 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시작한 회의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참석자 대부분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 추진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업무 마비를 목적으로 한 원장 탄핵은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탄핵으로 엄중한 시국이지만 차분하게 할 일을 하고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감사 결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전직 감사원장들도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 등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탄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강행합니다. 감사원의 비상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감사원 전원 비상회의 소집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집단 행위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원의 지금 회의 소집 주동자는 중징계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반발해도 예정대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4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무력 시위하듯이 행동했다며 전 정권 표적 감사도 다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고 있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 검찰의 하수인으로서의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적어도 전 정권 감사 통과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를 감사 청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어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그동안 전 정권 것만 뒤져서 검찰에 넘기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보복 탄핵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권, 현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국기 문란 사건으로는 통계 조작 사건, 원전 조기 폐쇄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감사 안건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자 탄핵하자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법무부 주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다음 달 4일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탄핵뿐 아니라 예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의 특활비를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방금 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유민 기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그냥 단독 처리됐어요. 네, 방금 전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가 끝났습니다. 예결위에서 감회감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감회감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경고했던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특활비 삭감이 현실화된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는, 즉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한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특정 업무 경비와 특활비를 586억 원 삭감했고 감사원 특활비도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하병과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의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2일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도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설픈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사태 성시원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탄핵이 된 건 아니고 탄핵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감사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정 사상 처음이죠. 이에 감사원도 오늘 과장급 이상 직원 160명 중 100명 넘게 감사원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4급 이상 전 직원을 긴급 소집한 건 역시 감사원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까 언론 노출을 최대한 꺼려왔는데 오늘은 카메라 앞에 서서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강도 높게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내부 직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을까요? 네, 취재를 해보니 1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모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성토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다면서 충격을 받거나 황당해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 직원은 전했는데요. 이 긴급회의는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감사원 업무 마비를 노린 것이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하자. 이런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업무밥이 얘기한 게 귀에 쏙 들어오는데 실제로 감사원장이 탄핵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어떻게 돼요? 업무가 올스톱 되는 겁니까? 네, 한번 살펴볼까요? 감사원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통해서 이 견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이 사무처가 감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데요. 특히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해야지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문제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요. 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러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겠죠. 그러면 6명만 남습니다. 여당 성향 3명. 현재 야당 성향 3명, 이렇게 3대3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특히 정치적 사안은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사실상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 감사위원도 채널A에 위원회 진행 자체가 비정상으로 될 것이라면서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파행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좀 차질을 어떤 감사가 빚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 조작 의혹, 4대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최전방 초소, 그러니까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이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한 일부 감사들이 진행되면서 이 야당으로서는 눈엣 가시로 생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의혹들 감사가 마무리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의결이 되지 않아서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 있는 겁니다. 자, 전직 감사원장들이 성명을 냈던데 감사원 지금 이 탄핵이 될 경우 어떤 점이 우려될까요? 아무래도 입맛대로 길들이기겠죠. 감사원은 법원과 같은 독립기관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정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하는 셈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도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건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러한 예산안을 추진하기도 했죠. 사실 이때도 감사원 직원들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일각에선 감사원이 현 정부보다는 전 정부 감사에 몰두해서 이 사태를 자초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기자 성시원 차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수사 상황을 보고 추가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극단적 표현의 게시판 글을 썼다고 최초로 주장한 유튜버 이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와 가족이 그런 글과 무관하다고 밝혔음에도 허위 사실을 상습 반복해 유포했다는 겁니다. 헛된 짓거리 내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동훈이 너 혼나야 돼 너. 자 이거 봐. 건이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이 유튜버는 슈퍼챗 팔이 하느라고 계속 다른 유튜버를 전전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고요. 방송의 횟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 내용도 많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907건에 불과해 여론조작,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 김경률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 등 유튜버 이 씨의 발언도 고발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당원 게시판 논란을 유포한 패널들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한계는 고발 수사로 한 대표를 공격하는 배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신윤계 공격이 거세다 보니까 이 발표를 장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심하세요.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분란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친윤계는 냉각기를 갖자면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당원 게시판을 연계하는 건 야당 대표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한 대표 정치 생명부터 끝난다고요.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연동하는 친한계 움직임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특검 통과는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부터 가장 먼저 끝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친윤 중진 의원도 자해 정치이자 협박 정치라며 이건 당 활동을 같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나 할 고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붕괴법입니다. 그런 결정 하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하지만 친윤 지도부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가 자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내 발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하라.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다음 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까지 친윤, 친한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신경전을 벌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내부 갈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대통령이 다음 주 릴레이로 여당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소통 차원이라지만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여당 의원과의 소통. 특검법 재의결 표단속 차원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민의힘 재선 이상 의원들을 일부 초청해 릴레이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 사흘에 나눠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도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뭐 순방 다녀오고 뭐 이러면은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당과의 이런 또 좀 편한 소통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시기인 만큼 표단속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지난 22일과 25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과 연달아 오찬을 가지며 당내 스킨십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재표결이 미뤄진 겸 다음 달 10일 전에 나머지 의원들도 한 번씩 다 만나 소통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연이틀 압수수색한 검찰.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3등을 기록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다른 공천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거죠. 당시 공천 관련 핵심 인사들은 해당 여론조사를 본 적 없다거나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대한 내부 여론조사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1등은 장동화, 2등은 김종양 후보, 3등은 전략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자료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위 후보가 공천을 받은 건 의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김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채널A에 해당 내부 여론조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선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며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다. 그 결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증인 김모 씨 측은 내가 자백한 부분이 오히려 무죄가 나왔다며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어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증인인 김모 씨에 대해선 위증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 판결한 게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2심에서도 위증을 한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채널A에 자백한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자백하지 않은 부분이 유죄가 나왔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때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는데 취하했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겁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무죄가 선고된 게 당연한 결과란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북한이 또 날려보낸 32번째 쓰레기 풍선에 삐라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서울 불바다 같은 섬뜩한 위안 메시지가 대거 담겼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대피소 표시와 도망가는 듯한 사람들과 함께 38초가 찍힌 손목시계가 보입니다. 불소나기는 당장 눈앞에, 국민에게 주어진 대피 시간은 고작 38초라는 위협적인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만약 전쟁 나면 생존 확률은 0, 1분 25초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 서울 타격과 같은 무기 성능 과시 문구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약 6시간 동안 북한이 쓰레기 풍선에 담아보낸 대남전단, 일명 삐라입니다. 채널A가 서울 시내에 낙하한 대남전단들을 확인한 결과 북한이 최소 18종의 각기 다른 전단을 살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미사일 사진이나 서울 불바다 같은 도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전단에는 대통령실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되는 사진과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전단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렸는데요. 당장이라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 같은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살포한 대남 전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메시지가 많았는데 갈수록 무력 도발이나 군사적 위협 극대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40여 개 중 30개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낙하했고 서울에서는 특히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 가장 많은 8개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오늘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추가 파병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방북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북한과 밀착 행보를 과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행진하는 북한군 의장대 뒤로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전격 방북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평양을 단독 방문한 건 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올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군사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Он призван сыграть стабилизирующую роль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нести позитивный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ание баланса сил в регионе, снизить риск рецидива войны на полуострове. 노광철 북한 국방상도 지속적인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 군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방장관의 방북을 환영 행사부터 회담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지만 대놓고 밀착 행보를 과시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6월 달에 했던 조약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번 방북 동안 북한의 군사정치 지도자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입니다.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무기인데요. 우리 군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을 뿜으며 미사일이 하늘 높이 발사됩니다. 이어 표적이 요격되며 아래로 추락합니다. 우리 군이 약 10년 만에 연구 끝에 완성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입니다. 적의 핵미사일 위협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직접 타격하여 지상에 도달하기 전 조기에 무력화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LSAM 개발로 우리 군의 다층 요격 시스템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로 적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40에서 150km 사이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LSAM의 요격 고도는 40에서 60km로 추정됩니다. 40km 이상 중층부에서 요격 능력이 보완된 겁니다. 저층부에선 페이트리엇이나 천궁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습니다. 특히 LSAM은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서 완전히 파괴하는 직격 요격 방식으로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이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밀한 유도를 위한 위치 자세 제어 장치와 미세한 여론을 감지하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 등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장착됐습니다. LSAM은 내년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가 이르면 3년 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포병 전력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무기 지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박수일 기자가 전합니다. 지구 모습과 함께 러시아가 환하게 한 나라에 세계 두 번째 포병 전력을 가진 한국이 포함돼 기쁘다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어 우리 군의 주력 자주포인 K9이 쏜 미사일이 훈련장을 초토화시키고 핵심 응징수단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화려한 우리 군무기들 등장해 실린 배경음악은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히트곡 How You Like That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영상에는 한국이 우리를 돕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문구를 삽입했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대목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서 정상회담을 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한국어로 대박이라는 메시지로 끝나는 이 영상은 현지 시각 그제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공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노골적으로 무기 체계를 지원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각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을 예방했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서울 방문을 성과 없이 마쳤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눈폭탄이 끝나자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공연장 지붕에선 얼음 덩어리가 된 눈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얼어붙은 하루를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와 트럭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꽁꽁 언 도로에 미끄러진 겁니다. 삽으로 얼어버린 눈을 퍼내고 나서야 차량이 길을 빠져나갑니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도 한 걸음 걷기가 힘듭니다. 미끄럽다는 경고 문구를 걸었지만 넘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요 가게인데 거기서 오늘 아침에도 5-6명까지 저기 넘어졌어. 꽁꽁 언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는 것도 벅찹니다. 제가 사실 임산부여가지고 저런 계단 올라가는 것들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고척 스카이돔 지붕에서 눈덩이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바닥에는 눈과 얼음 덩어리가 쌓였고 낙서를 주의하라는 표지판과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지붕에 쌓여있던 고드름과 얼어붙은 눈이 쏟아진 겁니다. 고척돔 천장에서 떨어진 눈덩이는 입장객이 드나드는 이 계단에도 떨어졌는데요. 눈이 뭉친 상태로 얼어붙어 얼음 덩어리가 됐는데 손바닥보다 큰 것도 많습니다. 오늘 고척돔에는 아이돌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지면서 입장을 기다리던 관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박처럼 완전 단단한 그런 소리가 들렸고 완전 그냥 딱 유리창 깨지는 그런 소리여가지고 만약에 맞았으면 콘서트에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소방당국과 공연장 측은 지붕에 있는 눈과 고드름을 없애는 작업에 돌입했고 관객 입장 동선도 급히 바뀌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오늘 강원 횡성 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온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며 한파가 전국을 덮쳤는데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붕에 쌓였던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처마 밑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민들은 온종일 장작을 떼보지만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아침에 불 때려 나왔는데 너무 추워갖고 여느 날보다는 더 많이 때렸어요. 추위의 복구 작업도 모두 멈췄습니다. 부서진 축사자재가 한가득이지만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춥고 뭐 얼어붙고 뭐 사람들이 뭐 안 오는데 어떻게 안 오는데. 그게 큰 문제지. 가축들도 추위에 몸을 움츠립니다. 정오를 훌쩍 넘겼지만 이곳의 낮 기온은 영하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축사 안의 젖소들도 강추위의 허연 입김을 내뱉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횡성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3도까지 내려갔고 설악산도 영하 14.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파주는 영하 7도, 서울도 영하 3.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진 셈입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롱에서 패딩을 좀 껴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좀 추운 것 같아요. 기상청은 중국 쪽 대륙 고기압에서 불어온 찬바람의 영향으로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 폭설 땐 도움을 요청하든 안 하든 공경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학생부터 동호회 회원들까지 도움의 손길 현장을 이혜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눈이 쌓인 경사진 도로에 멈춰선 트럭 한 대. 차체가 조금씩 뒤로 밀려 브레이크도 소용없고 바퀴도 계속 헛돕니다. 그때 맞은편 횡단보도에 서 있던 학생들이 트럭 뒤로 몰려가 트럭을 함께 밀기 시작합니다. 열댓 명이 힘을 모으자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 트럭은 무사히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폭설이 쏟아진 그제 오후 4시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학생들이 힘을 모은 겁니다. 눈길에 미끌리다 보니 1m 정도 더 내려와서 뒤 차랑 박을랑 말랑해서 트럭 기사님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가장으로서 이제 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니까. 눈에 미끄러져 수로에 빠진 지프차. 도로가 좁아 견인차가 올 수 없다는 사실에 난감해진 차주 김진용 씨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차를 모는 동호회 게시판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를 보고 6대의 차량들이 달려왔는데 집에서 1시간 반이 걸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반쯤 차량을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늘 경험하고 겪는 일들이에요. 근처에 이제 그런 곤란한 회원들이 있거나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롯데호텔월드에서 도색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다쳤는데요. 경찰은 호텔 측이 작업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로비. 작업용 곤돌라가 한쪽 끈에만 연결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이 곤돌라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작업자가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작업자는 가까스로 곤돌라를 붙잡아 1시간 정도 매달려 있다 구조됐지만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추락한 작업자들이 타고 있던 곤돌라가 조사를 위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주변에는 부서진 잔해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1톤이 넘는 무게라 사고 당시 충격으로 위쪽 벽이 부서져 내부가 다 보입니다. 경찰은 곤돌라를 고정시키는 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람만 와그락 하고 두 분이 있다가 떨어져서 한 사람은 바로 돌아가시고 저게 전체가 떨어졌으면 더 많이 파손이 됐겠지. 호텔 측은 사고가 난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해 호텔 측이 안전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인데요. 필요한 규제란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성급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한 호주 학생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쓰러집니다.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학생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본 뒤 생을 마감했습니다. That he was sexually extorted online by a 47-year-old man. We have to take control of that.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 16살 미만은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도 SNS를 이용할 수 없는 원천 차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have heard the cries of families who are suffering and we cannot continue to allow this to happen any longer. 1년 뒤부터 청소년들의 SNS 계정이 폐쇄되고 신규로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SNS 업체는 우리 돈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SNS 기업들은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거리. 경찰관이 학생 한 명에게 다가가더니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지난 22일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됐고 중국 당국은 결국 해당 경찰관을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210조 원 자산가인 워런 버핏, 모든 부모들에게 조언한다며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하기 전에 자녀가 유언장을 읽어보게 하라라는 내용인데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94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지난 25일 주주들에게 재산이 많든 적든 모든 부모들에게 라고 쓴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버핏은 자녀가 충분히 성숙하다면 유언장에 서명하기 전에 자녀가 유언장을 읽어보게 하고 부모가 이런 결정을 한 논리와 자녀가 사후에 마주할 책임을 자녀가 꼭 이해하도록 하라고 적었습니다. 버핏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단짝이자 부회장으로 회사를 이끌었던 고 찰리 멍거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찰리와 나는 사후에 유언장 때문에 수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소원해지는 가족들을 많이 봤다. 특히 아들들이 딸들보다 돈이나 지위에서 유리할 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녀와 상의해 작성한 유언장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례를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버핏 자신도 유언장을 쓰며 3명의 자녀와 의견을 나눴고 제안을 종종 받아들였다고도 했습니다. 버핏은 올해 편지에서 1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사별한 아내 이름을 딴 수전 톰슨 버핏 재단과 3명의 자녀가 운영하는 3곳의 재단에 각각 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공사가 7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달 3일 개장하는 즉시 1억 명 이상을 수용하는 세계 3위의 국제공항으로 거듭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천장에 설치된 조형물이 형형색색 빛을 뽐냅니다. 대형 전광판에선 항공기들이 오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야외엔 대형 정원도 조성됐습니다. 확장 공사를 마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입니다. 7년간 진행된 확장 공사엔 양쪽 날개 부분을 늘리고 활주로 1개를 추가한 게 핵심입니다. 전설 속 동물인 봉황 2마리가 마주보는 모습을 형상으로 완성했습니다. AI와 생체 인식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27분가량 걸리던 출입국 수속 시간은 10분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형이 커진 만큼 수용 능력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2,300만 명에서 5,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5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수터미널을 갖춘 공항이 됐습니다. 홍콩과 두바이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제여객 기준으로 해서 1억 600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공항이 돼서 이제 규모 면에 있어서도 세계 3위의 공항으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이번에 확장된 구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1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어떻게 할 거냐죠. 권갑구 기자입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요 사용처인 이곳 마일리지샵에는 대부분의 상품이 매진으로 뜹니다. 사실상 다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규제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1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어떻게 할지를 내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합병이 마무리되어도 6개월 넘게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 조정 비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시아나 고객들은 1대1 비율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시장의 평가 가치와 다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받은 마일리지인데 기업 간 일로 인해서 본인의 마일리지를 제값에 못 쓰는 건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대한항공 측은 채널A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33년 만에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러자 분당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가가 하루 만에 무려 4억 원이 오른 곳이 등장했는데요. 김재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만천채 재건축이 결정된 분당이고요. 이곳은 분당에서도 녹지의 핵심인 중앙공원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선정된 재건축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 재건축 결정까지 되면서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1991년 사용 승인된 공원 근처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86제곱미터 아파트는 재건축 선정 대상 발표 직후 하루 만에 호가가 24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4억 원 올랐습니다. 다른 단지도 호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매수자들이 발표되면 사겠다. 계속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게 몇 개씩 들어오니까 이렇게 발표된 곳들.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파는 사람은 절대로 안 팔아줘. 왜냐면 기대심이라는 게 있는 하지만 지금 가격이 기대감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고요. 재건축 완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많은 만큼 섣부른 급매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 부정평가의 이유 1위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민생으로요. 내수 한파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면서 체감 경기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37년간 기계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A씨가 텅 빈 매장에서 물건을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고 늘어가는 중고 매물에 걱정까지 쌓입니다. 작년에 샀는 장비, 이런 중고 장비가 올해는 작년에 샀던 가격의 원가에 팔라고 해도 사실 안 나가는 편이에요. 다른 가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길 양쪽에 있는 점포들은 대부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중고 기계들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남대문 시장 거리도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추위에 발만 동동 구르며 마냥 손님을 기다립니다. 올해가 제일 힘들죠. 하여튼 경기가 50% 이상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게들이 질비한 번화가 거리에는 할인한다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띕니다. 높아진 물가에 손님들에겐 할인된 가격도 부담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아무래도 물값이 다 올랐다고 체감이 돼서 이런 내수 악화 흐름은 주요 경제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겁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느니 내년도 성장률을 1%로 낮춘 상황에서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뭘 경쟁해요? 네, 국민의힘 친윤계에서 오 시장 모시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요즘 오 시장 명태균 씨 논란에 함께 거론되지만 강연 러브콜도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보수는 유능합니다.
강연을 많이 다니나 보죠? 네, 오늘은 서초구 당원 연수 행사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친윤계 신동욱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보이죠? 서초갑 조은희 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초청을 했다고요. 어제도 친윤 김기현 의원 포럼에 참석하려다 폭설로 불발됐는데요. 다음 달엔 강명구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 당원 행사에 강연하러 갑니다. 이거 공통점이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이군요. 네, 친윤계 얘기 들어보니 이 여권 인물 중에서 인지도, 영향력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견줄 인물 오 시장뿐이라고 하던데요. 오세훈 시장 측도 나쁠 것 없다는 거죠. 여당 내에선 명태균 의혹 터지면서 유례 없는 인물난이라는 자조 섞인 평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웃음이 터졌는데요. 뭔 얘기예요? 고모는 못 참지. 오늘 민주당 최고위도 중에요. 이 김건희 여사 고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고모가 쓴 벼락 맞을 집안 글까지 끌어들이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념이 없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한. 뭔가 고모 얘기하니까 반응을 하네요. 네, 이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에 웃음 터진 모습 또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바꾸십시오. 철없이 떠드는 불효가 지가 뭘 안다. 이 대표 웃음 포인트가 김건희 여사예요? 잘 보면 이 대표가 직접 김건희 여사 언급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대신 웃음으로 동의의 뜻을 표하는 거죠. 이 이름 나오자 이 대표 더 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돈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김혜경 씨가 했고 요새 강혜경 씨가 했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대법 판결이 이제 다음 달이죠. 네, 조 대표가 닷새 전 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담담한 마음 유지할 테니 마찬가지로 해달라고요. 실형 판결 나오더라도 이미 준비는 돼 있다는데요.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의원들, 당직자들, 당원들도 이걸 예상을 하고 창당을 했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르고 난 뒤에 삶을 또 생각해야죠. 준비를 좀 뭔가 해놨나 보네요. 네, 조 대표가 실형을 받더라도요. 당 조직이 흔들림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당 대표직은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에게, 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에게 맡기고 보좌진도 어디로 갈지 미리 상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조 대표 딱 하나 준비 안 해도 걱정 없는 게 있다던데요. 저희 딸내미가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과 전공이라서 직접 제품 개발도 저보다 기가 세고 당찬 것 같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걱정이 돼 물어보면 아빠 나 계획 있어? 대법 판결까지 이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담담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사다 소속사 어두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어두어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는데요. 최대 6천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뉴진스는 오늘 0시를 기해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두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위약금 책임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이름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일방적 해지 통보에 대해 뉴진스는 제3자의 연예 활동 방해를 어도어가 막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원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이브 역시 계약 해지 통지를 수령했다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위약금은 물론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 음원에 대한 저작권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원용입니다. 눈은 오늘 밤까지 조금 더 내립니다. 전북 동부에 최대 3cm,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등에 1cm 미만이 예상됩니다. 눈의 양은 적지만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 계속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말은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오르겠는데요. 일요일 영상의 기온을 되찾고요. 오늘보다 6도 이상 높게 최고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에서 시작되겠고요. 진주는 0도, 대구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꾸준히 오릅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8에서 10도 뚝 떨어져서 다시 영하의 추위가 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헌정사상 전례 없는 감사원장 탄핵 시도. 이 거대 야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 만드는 국회에서 법안 합의했다는 말은 거의 들리질 않고 고발한다, 탄핵한다, 특검하자는 말만 들립니다. 국회는 일 안 하고 헌재와 법원만 일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가 얼어붙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